안녕하세요. 영양강사 하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당뇨와 식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식사 관리가 우리 당뇨 있으신 분들 왜 필요한지, 건강하게 식사하는 원칙, 그리고 식사 관리, 식생활 쪽 혈당 관리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지금 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30세 이상 성인 중 7명 중 1명이 지금 당뇨고요. 60세 이상은 5명 중 1명꼴로 당뇨라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당뇨 같은 경우는 강의를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담도 해드리고, 당뇨 환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뇨 지금 약을 드시거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죠.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런 사람들의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당능 장애, 당뇨 전 단계라고도 하는데, 이제 젊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수치까지는 합산이 안 된 수치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당뇨는 지금 아마 점점 더 늘어날 추세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공복 혈당 수치가 우리 당뇨를 정의할 때 125mg/dL 이상이 되면 보통 126 이렇게 하죠. 126부터 당뇨라고 정의를 하는데, 사실은 공복 혈당을 이제 측정을 해보면, 저도 건강검진 같은 걸 해보면 한 90 이렇게 나옵니다. 90, 8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혈당 수치가 나오는데, 100에서 124, 그러니까 당뇨, 여기를 이제 내당능 장애 또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 일단 100이 넘으면 병원에서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100에서 124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상담을 하면 보통 내당능 장애에 있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 중에 내당능 장애에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당능 장애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근데 식사 관리라든지 운동을 꾸준하게 해서 정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혈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자, 인슐린이 부족하면, 자,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인슐린이란 호르몬은. 자,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자, 세포는 우리 혈액에 있는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자, 문이 닫혔어요. 문이 열리려면 열쇠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그 인슐린을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둔감하게. 좀 둔하게 만들면 어때요? 활발하지가 못하니까, 자, 인슐린이 둔해지면은 이렇게 비만이라든지, 보통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혈관을 손상시켜서 이런 뭐죠? 이제 합병증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특히 합병증이 잘 일어나는 곳이 우리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또 우리 눈, 까만 눈동자를 망막이라고 하죠. 이 망막은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에 합병증이 많이 생기죠. 신장 같은 경우도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심장에서 가장 먼 당뇨발이라고 하죠.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혈액의 이동이 가장 원활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발이 생기는 거고, 그 외에 대혈관 쪽에도 뭐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이런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당뇨 환자가 이제 콩팥도 같이 나빠졌을 경우, 또는 합병증이 왔을 경우, 뭐 투석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당뇨식이 있고 이제 뭐 신부전 시기 또는 투석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뭘 따라야 될까요? 예, 먼저 우리 투석식을 먼저 따라줘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투석 시기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좀 당을 관리할 수 있는 시기를 병행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식사의 관리가 왜 중요한지 당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뇨는 제가 예전에 이제 당뇨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할 때 당뇨의 원인이 뭔가 원인 불명, 뭐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당뇨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위험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만을 하는 거죠.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당뇨가 왔을 것이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동그라미가 큰 걸 보면 과식이라든지 비만과 같은 이런 식생활, 이런 식사 습관에서 좀 오는 경우가 좀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본 환자분들 중에는 뭐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시고 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 후에 갑자기 당뇨가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은 경우에 당뇨가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임신. 자, 임신 같은 경우도 임신성 당뇨가 왔는데 그게 이형 당뇨로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좀 작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뭐 한쪽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50% 이상의 유전력이 있고 양쪽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 되게끔 거의 자식이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좀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로 인해서 당뇨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약물만 우리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주사 이런 것들이 치료약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깨져도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약, 그 다음에 식사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운동도 혈당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진행을 해줘야 혈당이 관리가 잘 된다는 거죠. 자, 건강하게 식사하는 원칙. 자, 당뇨식이라고 하면 어떤 식사가 떠오르시나요? 네, 당뇨식. 좀 싱겁고 좀 맛이 없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시죠. 보통 병원에 입원을 하면 당뇨식이라고 해서 이제 오다가 들어가면은 좀 아무래도 이제 관리가 될 때 좀 싱겁거나 칼로리가 좀 낮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잡곡밥에 이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당뇨식 하면은 뭔가 좀 맛없는 식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건강식입니다. 당뇨식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식단을 당뇨식이라고 하고 보통 사람들도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꼭 실천을 하면 너무 좋은 식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식이 어떤 식사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당뇨 식사 관리의 원칙은 일단 식사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한 20분 이상. 자, 밥을 빨리 먹으면 혈당이 더 급속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꼭꼭 씹어서 20분 이상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맞은 양을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그림진 음식을 제한하고 당질 섭취 조절하고 음식을 싱겁게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 그리고 술은 뭐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고 그래서 제때에 알맞게 골고루 먹는 식사가 당뇨식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식사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뇨 같은 경우는. 자,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제때에. 자, 아침을 8시에 먹고 점심을 12시, 저녁은 6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식사 시간을 정해 놓는 거.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혈당 관리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간식 먹는 시간도 이렇게 설정이 좀 되어 있는데 자, 식사하시고 나서 가장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한 1시간, 식후 1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뭘 하면 좋으실까요? 식후 1시간 뒤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운동을 하면 좋죠.
예. 운동은 식후 1시간 뒤에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혈당을 언제 잽니까? 공복 혈당을 재고 또 식후 2시간 혈당을 보통 재죠. 그래서 식후 2시간 정도가 지나면 혈당이 좀 떨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간식 같은 경우는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섭취를 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 뭐 당뇨가 없는 사람들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고 또 과일 먹고 다 간식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는데, 자, 당뇨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간식으로 뭐 과일이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식사를 해서 올라간 혈당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있다가 간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간식 시간도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알맞은 양을 먹는 거. 우리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는 뒤에 계산하는 방법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고루 먹는 거. 저한테 뭐 그 질문을 많이 하시죠, 환자분들이. 당뇨에는 어떤 식품이 좋나요? 당뇨에는 어떤 음식이 좋지 않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당뇨는. 골고루 먹는 게 답입니다.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골고루 알맞게 제때에 드시는 식사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우리 식품군이 6가지 군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품들을 골고루 드시되 몇 회씩 먹는지가 중요한 거죠. 대신에 골고루 모든 식품군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 뭐 기름이 많은 갈비, 삼겹살 이런 부분들보다는 살코기, 지방이 좀 덜한 살코기 위주, 그리고 튀김보다는 구이나 뭐 찜 같은 이런 기름을 좀 적게 섭취하는 조리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당질 같은 경우. 자, 당질은 직접적으로 혈당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영양소죠. 그래서 1일 식사량을 조금 엄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설탕, 물엿, 뭐 시럽, 사탕 이런 단순당들 먹자마자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복합당질이라고 합니다. 주식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식품들은 혈당을 급속하게 올리는 단순당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뭐 간식으로 먹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좀 섭취를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음식은 싱겁게. 우리 그 나트륨 할 때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뭐 조리가 끝나고 뜨거울 땐 그쵸. 그 미각이 좀 둔해져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식히고 난 뒤에 간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그리고 소금이랑 간장 대신에 향신료나 천연, 양념 사용하고요. 절임이나 조림보다는 후라이팬을 이용한 구이나 찜 같은 조리법으로 바꾸고, 장아찌, 젓갈, 짠 음식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해서 국물은 되도록 적게 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들을, 자, 섬유소가 우리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채소라든지 해조류 같은데 이제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급속하게 혈당을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데, 우리 또 투석하시는 분들은 그쵸, 뭐 채소도 또 마음껏 드실 수 있지는 않죠. 그래서 칼륨이 낮은 채소를 우리 권장량만큼만 섭취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분이 높은 과일 같은 경우는 혈당을 또 급속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경우도 우리 좀 제한된 양을 섭취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에 뭐 1단위 또는 2단위 정도로 해서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술. 자, 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고 술을 먹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거나 특히 운동 직후에 드시는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만 음주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하루에 한 2잔, 남자는, 여자는 한 1잔 정도, 소주죠. 소주 2잔, 소주 1잔 정도로만 허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1g당 7칼로리, 지방이 9칼로리거든요. 1g당. 칼로리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술이랑 같이 먹는 안주들이 어때요? 대부분 뭐 치킨 아니면 삼겹살 이런 이제 고칼로리의 식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술이랑 같이 안주랑 같이 먹게 되면 혈당 상승의 위험이 아주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당뇨의 식사 계획. 자, 먼저 표준 체중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하루 필요 열량을 계산하고 식품균별의 교환 단위를 확인하고 일일 식사 교환 단위수를 배분하고 식품교환표를 이용해서 식품이 조리법을 선택하는 이런 식사 계획이 있는데 좀 어려운 말도 많이 들어가 있죠. 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구하는 거죠. 자, 이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표준 체중을 알아야 됩니다. 자, 표준 체중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이렇게 숫자 하나만 바뀌어서 공식은 똑같습니다. 표준 체중은 키를 미터로 환산, 키만 알면 됩니다. 내 표준 체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터로 환산을 하죠. 남자분 180이다 이러면 1.8이 되겠고, 여자분들 160이다 하면 1.6이 되겠죠. 그래서 미터 곱하기 미터 곱하기 22를 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미터 곱하기 미터 곱하기 21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인 남자의 표준 체중은 1.7 곱하기 1.7 곱하기 22를 했더니 63.6kg 정도. 이게 표준 체중이죠. 자, 이 표준 체중에다가 우리가 지금 칼로리를 알려고 하는 거죠. 자, 표준 체중에다가 활동량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복잡한 표를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하루 열량, 필요 열량은 30 정도로 그냥 다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표준 체중이 60kg인 주부가 섭취해야 할 총열량,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구했던 표준 체중에다가 필요 열량 30칼로리를 곱해주면 1800칼로리,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체중에다가 30을 곱해주면 돼요. 1800칼로리 같으면 한 끼에 몇 칼로리 드셔야 될까요? 한 끼에 600칼로리죠. 6, 3, 18이니까 한 끼에 600칼로리 정도 섭취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깃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일까요? 공깃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거든요. 그러면 600을 먹어야 되니까 300을 빼고 나머지 300으로 반찬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식사를 구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식품 교환표라고 해서 비슷한 식품끼리 묶어서 서로 바꿔 먹을 수 있도록 만든 표를 의미합니다. 자, 이 표보다는 이걸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식품은 모두 다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탄수화물 식품이고 하나당 칼로리가 100칼로리죠. 자, 예를 들어서 식빵 한 장과 공깃밥 3분의 1공기는 영양소 조성이 비슷하고 탄수화물 식품이고 하나당 100칼로리라는 거죠. 식빵 한 장도 100칼로리, 공깃밥 3분의 1공기도 100칼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바꿔 먹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깃밥 한 공기는 식빵 몇 장이랑 똑같을까요? 이거 꽤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여쭤보면. 자, 공깃밥 한 공기는 식빵 3장을 먹은 것과 똑같죠. 공깃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니까 식빵 한 장에 100칼로리니까 그쵸, 3장이면 300칼로리가 되죠. 여기 잼 안 바르죠? 잼 안 바릅니다. 그냥 하얀 식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국수 2분의 1공기, 인절미 3개, 그 다음에 감자 중짜 1개, 옥수수 반개, 밤 3개, 비스켓 5개가 모두 밥 3분의 1공기를 먹은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하나당 100칼로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육육은 75칼로리 돼 있는데 여기는 단백질 식품이죠. 지금 10가지 단백질 식품입니다. 자, 단백질 식품 소고기 닭고기튀기 한 토막이 40g, 네, 요 정도 되는 사이즈죠. 그 다음에 생선 한 토막 50g이 요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다음 닭고기 한 토막도 한 요 정도에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징어, 새우, 조갯살, 잔멸치, 계란 한 개는 아시겠지만 한 개, 그 다음에 검정콩 2스푼, 두부 5분의 1모는 요 정도 사이즈.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전부 한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단위. 자, 단백질 식품은 우리 투석을 하시는 분들과 똑같이 하루에 5단위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네, 5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뭐 생선을 드셨다. 요거 2토막 정도. 2토막 정도. 그러면 2단위를 먹게 되죠. 점심때는 내가 소고기를 먹었다. 이거 2장 드시면 4단위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저녁에 두부 5분의 1모를 먹었다. 이렇게 드시면 뭐 하루에 5단위를 먹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식품은 하루에 5단위 정도로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소군. 자, 채소군은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그러니까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칼슘이 낮은 채소 위주로 해서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군. 자, 지방군은 우리 조리에 많이 들어가죠. 뭐 나물을 무칠 때도 참기름이 들어가고 계란 후라이를 해도 식용유가 들어가고 그래서 굳이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가 지방군은 좀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일군. 자, 과일은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과당이 들어있고 혈당을 좀 빨리 올릴 수도 있는 과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한 단위 정도만큼만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과 3분의 1개, 배 4분의 1개, 수박 한쪽, 그 다음에 귤 1개, 토마토 2개, 뭐 딸기 7알, 포도 이건 작은 송이 한 반 송이 정도 될 거예요. 참외 반 개, 바나나 반 개. 대부분이 그냥 작은 과일을 반 나누어서 반만 드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섭취를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뭐 수박이라든지 토마토, 바나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칼륨이 좀 높으니까 뭐 과일 같은 경우는 굳이 칼륨이 높은 그런 걸 선택할 필요는 없죠. 약간 좀 낮은 칼륨이 들어있는 과일을 하루에 한 번 정도 간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 교환표 바꾸어 먹기. 자, 바꾸어 먹기라는 건 같은 식품군 안에 있는 것들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공깃밥 3분의 1공기와 식빵 1장, 삶은 국수 2분의 1공기가 같다라고. 다 하나당 100칼로리죠. 그리고 같은 식품군이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점심때 밥이 먹기 싫으면 빵으로 바꾸어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같은 식품군끼리는 바꿔 먹을 수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밥을 뭐 어육류군으로 바꿔 먹는다든지 밥 대신에 뭐 과일을 드신다든지 이런 식품군이 다른 것끼리는 바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요걸 나타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류군. 자, 곡류군은 우리 하루에 한 60% 정도 차지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식으로 어육류군 이랑 채소군이 있는데 어육류군은 한 단백질 식품 한 20% 정도 차지하게 섭취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군은 마찬가지로 20% 정도 차지하게 드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단백질은 좀 덜 섭취를 하고 지방은 좀 섭취가 많죠. 지방군은 섭취가 많기 때문에 지방군은 좀 낮추고 단백질 조금 더 섭취를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표가 우리 아까 칼로리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1800칼로리 구했었죠. 자, 1800구에 곡류군은 8, 뭐 어육류군은 5, 채소군 7, 지방군 4, 우유군 2, 과일군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곡류군 8이라는 건 우리 8교환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3분의 1공기가 1교환 단위였죠. 8교환 단위를 먹으려면 아침에 3분의 2공기, 점심에 1공기, 저녁에 3분의 2공기 이렇게 드시면 8교환 단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육류군은 5단위 아까 어떻게 드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채소군 7인데 사실 우리 투석 하시는 분들은 채소군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낮추어서 칼륨이 낮은 채소를 드시면 되고 지방군 찾아서 드실 필요 없고요. 우유군 흰우유로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과일군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그래서 이 표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이제 적합한 표이기 때문에 우리 투석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군별로 해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식생활 속에서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자, 영양소가 다 혈당으로 이제 변화되는 이제 퍼센트를 나타낸 건데요. 탄수화물은 뭐 당연히 100% 혈당으로 변환이 되겠고 또 단백질 보니까 단백질도 한 50% 정도는 혈당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10% 미만 정도. 그래서 우리가 당질만
탄수화물 식품만 혈당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지수라고 해서 글리세믹 인덱스, GI 지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자, GI 지수는 흡수 속도, 그러니까 GI 지수가 높으면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거죠. 흡수 속도가 빠르다는 건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낮으면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린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밥 중에서도, 탄수화물 중에서도 찰밥 98 제일 높아요. 현미밥 같은 경우는 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잡곡밥을 드시는 이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우리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잡곡밥 같은 경우는 또 인이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쌀밥으로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흰밥은 86입니다. 자, 그래서 GI 지수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포도당을 100으로 봤을 때 이런 그러니까 GI 지수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질이 높을수록 낮아요. 그러니까 채소류 같은 경우 굉장히 낮죠. 식이섬유질이 높을수록 낮고 식이섬유질이 덜 들어가 있을수록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혈당 증상. 한 번씩 이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데 70mg per 데시리터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저혈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저혈당 증상으로 근데 50mg per 데시리터 이하로 떨어지면 이때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간 저혈당 쇼크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병원으로 또 바로 가는 것이 좋고요. 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기분이 나쁘고 손이 떨리고 뭐 창백해지고 어지럽고 뭐 눈앞이 어리더릿하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막 피곤하고 식은땀이 나고 막 허기가 지고 이런 증상들이 좀 한 가지 또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뭐 당제 15g 정도를 섭취를 하시면 금방 회복이 되죠. 뭐 꿀이라든지 요구르트, 뭐 사탕, 그 다음에 과일 주스 뭐 이런 것들 섭취하시면 되는데 액체가 가장 빠르죠, 흡수가. 그래서 뭐 주스나 요구르트 같은 거 있으시면 드시면 되고 또 휴대하기는 사탕 같은 것들이 좋기 때문에 사탕으로. 근데 초콜릿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당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지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초콜릿보다는 사탕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자, 저혈당의 원인입니다. 자, 인슐린 주사.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춰주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많이 과도하게 맞았다거나 혈당 강화제를 과도하게 드셨다거나 그런 경우에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 식사가 불규칙하다. 아침을 내가 8시에 먹었는데 점심을 한 3시나 4시나 이렇게 드시면 또 저혈당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섭취량이 너무 적은 것도 저혈당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운동할 때 많이 오죠. 너무 장시간 운동을 했다거나 과도하게 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리고 가음이나 공복 시 음주, 구토나 설사가 있는 경우에도 저혈당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당뇨에 대해서 진실 혹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지요? 자, 설탕, 뭐 다 단맛을 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꿀 같은 경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넣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꿀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몸에 유용한 성분들이 좀 있죠. 어쨌든 당이에요. 다 달잖아요. 어쨌든 당이지만 미네랄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몸에 유용한 성분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설탕보다 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단맛도 좀 많이 적어요. 근데 아무래도 설탕보다는 꿀이나 올리고당은 괜찮겠지 하면서 막 2배, 3배씩 넣으면 어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더 당분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설탕을 넣는 만큼에 준해서 꿀이나 올리고당을 넣는 것은 뭐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 외에도 메실액기스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번씩 물어보세요. 효소 발효되면은 뭐 단맛이 없어집니까? 이게 아니죠. 어쨌든 설탕으로 만드는 발효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소, 발효된 거, 매실액기스, 무슨 액기스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당뇨에 민간요법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돼지 감자라든지 요주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많이 나오는데 민간요법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요법을 함부로 맹신해서 따라하는 것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식이섬유 역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식이섬유소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칼륨이 낮은 채소나 그런 채소들을 더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무가당 주스. 무가당 주스 같은 경우는 설탕이 안 들었다는 거지 다른 당이 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과당이 들었다든지 네. 아니면 식품 첨가제, 아스팔탐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우리 제로 콜라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데는 설탕이 안 들어가지만 다른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단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껏 먹는 것도 좋지 않죠. 자, 주위에서 선택할 식품들, 단당류가 많이 들어간 식품이라든지 고열량, 그 다음에 고나트륨, 네, 이런 식품들은 당뇨의 합병증을 더 유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당뇨식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건강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알맞게 제때에 먹는 식습관. 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알맞은 양의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서 혈당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하나 올려봤습니다. 자, 쌀밥 반 공기와 식빵 한 장, 송편 3개에 고구마 1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칼로리가 낮은 식품은 어떤 것일지 요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당뇨 영양 이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